안녕하세요. 디지털 사진 프로젝트 사진영상학부 김병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주제 이미지 트랜스폼과 보관법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포토샵은 1987년 토마스 크놀에 의해서 개발된 이후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포토샵에는 정말로 많은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능들 중에서 어떤 기능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나요? 물론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나오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컨트롤 T, 즉 트랜스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트랜스폼은 이미지 사이즈를 늘리거나 줄일 때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어떤 이미지에서 다른 이미지로 합성을 하고자 했을 때 크기와 구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 트랜스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토샵에서 굉장히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는 핵심 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트랜스폼을 천천히 뜯어보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어떤 현실 세계에서 물체가 힘이나 압력을 받게 되면 그 물체의 임계점을 넘는 순간 손상이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찢어진다거나 구멍이 생긴다거나 틈이 벌어지게 되죠. 이는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디지털 세계에서도 어느 정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여기 1만 픽셀로 이루어진 고양이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고양이 이미지를 만약에 100만 픽셀로 트랜스폼하고자 한다면 산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약 100배가 더 많은 픽셀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99만 개의 픽셀이 더 있어야 트랜스폼을 완료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트랜스폼의 가장 어렵고 핵심적인 문제가 있게 되는데요. 바로 픽셀을 추가시켜 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픽셀을 추가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픽셀을 추가시켜준 이후에도 이 원본의 고양이 이미지가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많은 공학자들이 고민한 부분이 이미지를 늘렸을 때 어떻게 하면 원본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값으로 나온 것이 바로 보관법입니다. 이 보관법은 두 개 이상의 알려진 지점의 값 사이에 위치한 값을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는 정의를 갖고 있는데요. 먼저 이 문장들을 좀 더 살펴보면 두 개 이상의 알려진 지점의 값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을 때 그 사이에 위치한 C라는 점을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두 개 이상의 데이터가 있을 때 그 사이에 위치한 빈 데이터를 이 두 개의 데이터로 통해서 채워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빈 데이터인 C라는 점은 어떤 식으로 추정을 하는 것일까요? 이 포토샵에서는 총 세 가지 방법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바로 최단 입점 보관법과 쌍선형 보관법, 그리고 쌍입방 보관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단 입점 보관법은 데이터 값이 없는 빈 픽셀을 채워야 할 때 그 빈 픽셀에서 가장 가까운 픽셀 값들을 찾아가서 그 픽셀 값을 그대로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가장 좌측에 있는 4개의 픽셀로 이루어진 이미지를 트랜스폼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오른쪽의 이미지처럼 4개의 픽셀을 먼저 배치시켜준 이후에 가장 마지막 오른쪽의 이미지를 보시게 된다면 그 빈 픽셀들은 가장 가까운 픽셀들을 찾아가서 그 픽셀을 그대로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단 입점 보관법의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픽셀들 간의 경계가 굉장히 뚜렷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단 입점 보관법은 모든 보관법 중에서 연산 기능이 가장 간단하고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어떤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실제 이미지로 트랜스폼된 이미지를 보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의 이미지가 원본의 이미지이고 우측의 이미지가 보관된 이미지인데요. 얼핏 보더라도 좌측의 이미지보다 우측에 보관된 이미지가 훨씬 더 울퉁불퉁하고 화질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확대된 이미지를 보게 되면 그 차이를 훨씬 더 극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우측에 보관된 이미지가 훨씬 더 계단 현상이 심하고 이미지 간의 경계가 뚜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쌍선형 보관법입니다. 이 쌍선형 보관법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4개의 픽셀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점과 거리에 의한 가중치 또한 계산을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바로 거리에 의한 가중치를 계산한다는 점인데요.
그러기 때문에 쌍선형 보관법은 그라데이션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포토샵상에서 최단 입점 보관법과 쌍선형 보관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4개의 픽셀로 이루어진 이미지를 영역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우측 상단에 보관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최단 입점을 선택한 이후에 한번 트랜스폼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최단 입점 보관법으로 트랜스폼을 했을 경우에 픽셀들 간의 경계가 굉장히 뚜렷해지고 그 다음에 실제 이미지에서도 계단 현상이 심해지고 이미지 간의 경계가 뚜렷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쌍선형 보관법인데요. 똑같이 보관법을 선택해준 이후에 한번 트랜스폼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쌍선형 보관법은 거리에 의한 가중치도 계산을 하기 때문에 픽셀들 간의 경계가 그라데이션으로 인해서 최단 입점 보관법에 비해서 훨씬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미지에서 최단 입점 보관법과 쌍선형 보관법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실제 이미지를 보게 되면 좌측의 최단 입점 보관법보다 우측의 쌍선형 보관법이 훨씬 더 이미지 간의 경계가 부드럽고 계단 현상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쌍입방 보관법입니다. 이 쌍입방 보관법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이전에는 4개의 픽셀로 계산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16개의 픽셀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전의 쌍선형 보관법보다 더 많은 데이터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실제 이미지로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 좌측의 쌍선형 보관법보다 우측의 쌍입방 보관법이 더 깔끔하게 선이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쌍입방 보관법이 쌍선형 보관법보다 4배가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보관법 중에 어떤 보관법을 선택해야 될까요? 사실 직관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결과물이 가장 좋은 쌍입방 보관법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건 어떤 작업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픽셀 아트라던가 혹은 픽셀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작업을 했을 경우에 오히려 쌍선형 보관법이나 쌍입방 보관법으로 트랜스폼을 하게 된다면 그 특유의 픽셀 느낌들이 다 뭉개지거나 부드럽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보관법보다 최단 입점 보관법으로 트랜스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보관법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관법의 확장 방향입니다. 사실 이 보관법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기상청에서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물리학, 공학 분야에서도 굉장히 널리 사용을 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미지 분야로 좀 좁혀보면 크게 업스케일링 분야와 범죄사진 분야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업스케일링을 살펴보면 이 업스케일링은 픽셀과 픽셀 사이에 픽셀을 끼워 넣음으로써 해상도를 높여주는 기술인데 이때 바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보관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범죄사진인데요. 최근에는 누구나 합성을 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대거 나오기 시작하면서 과연 이 사진이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때 바로 사용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보관법입니다. 합성을 했을 경우에 트랜스폼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어떤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이 이미지에 보관이 되어 있다 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되면 이 이미지는 조작이 되었구나 라는 추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관법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그리고 특히 이미지 분야에서도 널리 사용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발표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